당신들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아늑한 카페일 수도 있고 소파 위일 수도 있으며 함께 사는 거실의 고요함 속일 수도 있습니다. 공기에는 말로 하지 않은 말들이 가득하고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발의가 되어야 할 곳이 점점 깊은 틈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의 한가운데에는 차갑고 무심한 그의 휴대폰 화면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유리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그의 얼굴은 당신의 존재가 아니라 디지털 세계의 푸른 빛에 의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따끔한 아픔, 미묘하지만 날카롭게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건 마치 당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은 그저 가구 한 조각이거나 그의 끝없는 뉴스, 밈, 그리고 그 순간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의 메시지에 대한 배경에 불과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당신 안에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원망, 그 다음은 짜증, 그리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분노가 밀려옵니다. 당신은 소리치고 싶습니다. 나 좀 봐, 나 여기 있어, 라고. 당신은 그의 손에서 그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싸움을 시작하고 싶고 관심을 요구하고 싶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응들 중 어떤 것도 결국 한 가지 결과만을 낳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해의 벽, 그의 짜증 섞인 한숨, 그리고 그가 빛나는 고치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 이 장면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현대 연인들 사이에 조용히 퍼지는 전염병, 양쪽 모두가 패배하는 침묵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반응, 분노, 원망, 싸우고 싶은 욕구가 바로 이 간극을 더 키우는 원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오히려 그 관심을 영원히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구자 칼 융은 당신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문제는 휴대폰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단지 증상일 뿐이며 훨씬 더 깊고 아픈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계에서 에너지의 중심이 사라졌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뮨은 인간의 정신이 항상 균형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 쌍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완전히 상대방에게 녹아들어 모든 에너지와 관심, 삶을 관계라는 재단에 바친다면 다른 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균형을 되찾기 위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가 휴대폰에 빠져드는 것은 무관심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충만한 우주가 있어야 할 자리에 형성된 숨막히는 공허함에서 무의식적으로 도망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화가 나 있지만 사실은 그가 채워주기를 거부하는 당신 내면의 공허함에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관심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신의 관심이 온전히 그에게만 쏠려 있고 자신에게는 전혀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이유는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배신하고 하나의 온전한 세계에서 그의 행섬을 도는 위섬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분노가 무력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접근 방식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병을 보지 못한 채 증상만을 치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싸움도, 최후 통첩도, 힘겨운 노력도 필요 없는 방법이며 단 하나의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 행동 하나로 그는 단순히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처음 당신을 보는 것처럼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짝이는 화면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요구하는 대신 끌어당기는 당신만의 우주의 중심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모든 것을 바꿀 조용한 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1단계, 신성한 빈 공간 만들기. 그가 휴대폰에 빠져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관심을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소중하고 따뜻하며 빛나는 에너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은 이 에너지를 새는 그릇처럼 그에게 쏟아부으며 그가 화면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을 때조차도 그를 채우려고 애써왔던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빛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그는 그 빛을 오직 인스타그램 피드를 더 잘 보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멈추세요. 서운함이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이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세요. 당신의 관심을 완전히 되찾으세요. 이것은 복수하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자기 존중의 행동입니다. 상처받은 표정으로 그에게서 돌아서지 마세요. 과장스럽게 한숨을 쉬지도 마세요. 아니요, 조용히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그에게 더 이상 보내지 않을 뿐입니다. 이 순간 깊은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용이 아주 잘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당신은 습관적인 패턴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당신의 관심이 항상 배경에서 들리는 소음처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 냉장고의 웅웅거림과도 같습니다. 그 소음이 꺼질 때까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 소음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 신성한 공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를 그리움과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대신 시선을 돌리지만 복수심에 자신의 휴대폰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찻잔에 그려진 무늬를 살펴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다시 자신의 몸, 자신의 감각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융은 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대, 욕구,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그의 관심을 요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그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없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줘.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줘. 이것은 거지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약자의 위치입니다. 이제 당신이 관심을 거두면서 당신의 투사도 함께 거두게 됩니다. 당신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외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밤하늘 전체 에너지 역학을 바꿉니다. 당신은 거지에서 자립적인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상황의 희생자에서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디지털 세계에 너무 몰두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1분, 2분, 5분이 지나면 그의 무의식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웅웅거림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무심코 무시하던 익숙한 에너지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는 잠깐이라도 고개를 들어 당신을 볼 것이고 그때 그는 고통스러운 당신의 얼굴도 비난하는 시선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평온함, 거리감, 자립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당신이 영원히 변함없는 감정적 공급자라는 확신에 처음으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이 공허함은 차갑고 좁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공허함은 당신의 존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크게 말합니다. 내 세상은 당신이 없어도 흥미로워요. 내 시간은 소중해요. 내 에너지는 내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세요. 그의 시선이 화면으로 갈 때마다 싸우지 마세요. 물러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으세요.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독에서 치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의 휴대폰 중독이 아니라 그의 관심에 대한 당신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세워질 토대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으로 공간을 채우기 전에 먼저 그 공간을 오래된 것, 즉 원망, 기대, 실망으로부터 비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내면의 불꽃을 지피기. 이제 당신은 공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곧 다시 기대라는 블랙홀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만약 이 시간과 공간을 당신만의 진정한 삶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다시 익숙한 관심 욕구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는 의식적이고 열정적으로 내면의 불꽃을 지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에서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윰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으며 이는 자신을 찾는 길, 진정한 온전한 나를 찾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여성은 더 이상 남성의 기능이나 부속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빛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관심을 거둔 그 순간, 복수나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깊이 즐기면서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그 관심을 돌리세요. 항상 당신만의 세계로 통하는 포털이들 무언가를 곁에 두세요. 그것은 책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잡지나 가벼운 소설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떨리게 하는 그런 책 말이에요. 그 책은 당신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염원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당신이 독서에 몰입할 때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의 성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변합니다. 생각의 흔적, 비밀스러운 미소, 깊은 집중의 표정이 얼굴에 새겨집니다. 당신은 신비로운 존재가 됩니다. 노트와 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나 시, 새로운 여행 계획, 그림을 위한 스케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흩어지거나 바깥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집중되어 강력하고 선명한 빗줄기로 모입니다. 이제 당신의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영화에 어울리는 사운드 트랙 같은 음악이죠. 눈을 감고 그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이완되고 얼굴에는 황홀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그에게는 물리적으로 부재하지만 다른 차원을 여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윰은 현대인이 자신의 영혼과의 연결을 상실했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이 연결을 자신 밖에서 파트너나 일, 오락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몰두할 때 이 연결이 회복됩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진동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필요와 기대의 진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만함과 자족의 진동입니다. 남성의 심리, 특히 그 무의식적인 부분인 아니무스는 이것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충만한 여자, 자신만의 불꽃과 열정을 가진 여자에게 끌립니다. 그녀만의 신비로움이 그에게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그가 휴대폰을 보고 있을지라도 그의 주변 시야, 청각, 직감, 그리고 온 존재가 당신의 변화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 흥미로운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당신이 그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흥미로운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당신을 즐겁게 해주길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반환해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에게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 시간이다. 내 내면의 불꽃에 연료를 더할 시간이다. 당신의 열정을 찾아보세요. 어릴 적 진지하지 않다고 듣기 전에 당신이 좋아했던 일을 기억해보세요. 그림 그리기였나요? 춤추기였나요? 고대 언어 공부였나요? 그를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 일에 시간을 쏟기 시작하세요. 스스로를 구한 여성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함께 여정을 떠날 동등한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융이 말했듯이 이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의 유일한 기반입니다. 별표,
3단계 구현된 존재감의 자력. 결정. 당신은 이제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미묘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몸 안에 존재하는 예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그의 옆에 앉아있는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눈을 뗄 수 없는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키는 비결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단지 우리의 부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억눌린 신체성, 억제된 감각성도 포함한다고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되찾으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의식적이고 유연하며 의미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살아가고 당신의 에너지로 채웁니다. 차를 마실 때도 기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컵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음료의 향을 들이마십니다. 조급함 없이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그 온기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움직임은 번잡한 몸짓이 아니라 의식적인 춤입니다. 책장을 넘길 때도 손가락이 단순히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페이지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그 질감을 느낍니다. 머리를 만질 때도 불안하고 날카로운 동작이 아니라 옛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느리고 유연한 몸짓으로 정돈합니다. 자세 또한 피해자의 자세처럼 구부정하게 앉지 않습니다.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뻗습니다. 당신의 자세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비록 그 왕자가 카페의 평범한 의자일지라도 당신은 자신의 왕좌에 앉은 여왕입니다. 융은 아니마, 즉 여성의 영혼, 여성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마는 말이나 논리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각, 직관, 유연함, 자연과 몸과의 연결에서 드러납니다. 여성이 남성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아니마를 억누르면 그녀는 메마르고 날카로워지며 본연의 마법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올 때 아니마가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남성에게 최면과도 같은 효과를 주는 매우 여성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원초적이거나 고상한 의미의 성적 매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이것은 몸에 깃든 생명력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고 있지만 그의 무의식, 그의 남성적 본질, 그의 아니모스는 이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의 우아함을 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뿌린 향수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죠. 그는 빛이 당신의 머릿결에서 어떻게 반짝이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는 순간을 즐기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성을 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경계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이것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사냥꾼의 본능을 깨우지만 거칠고 원초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스터리를 풀고 싶은 욕구의 의미에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구지? 왜 그녀는 이렇게 평온할까? 왜 그녀는 자기 충족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울까? 왜 나는 갑자기 그녀의 살아있고 따뜻한 존재를 차가운 화면의 빛과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걸까? 머릿속에서 원망과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몸으로 돌아오세요. 숨을 쉬세요. 느끼세요. 유연하게 움직이세요. 매 순간을 즐기세요. 내면의 비평가를 꺼두고 내면의 여신을 켜세요. 그녀는 숭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이고 그녀의 조용하고 온전히 깃든 존재감은 어떤 말이나 비난보다 1000배는 더 강력하다. 이것이 그가 고개를 들게 만들 것이고 그가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4단계 침묵의 질문의 예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다. 그가 휴대폰에서 시선을 들어 올린다. 아마도 그는 침묵을 느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의 무심함이 그를 호기심 갖게 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냥 피드를 다 훑어보고 난 참일 수도 있다. 그가 당신을 바라본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바로 달려든다.
그들은 즉시 말에 걸고 질문을 하고 파밥을 한다. 드디어 당신이 날 절대 알아보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만든 모든 마법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들은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들의 평온함이 단지 가면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의 임무는 전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가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도 그의 시선을 마주쳐야 한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야 한다. 당신의 시선에는 필요함, 서운함, 기대감이 담겨 있어서는 안 된다. 차분하고 맑고 약간은 무심한 듯 마치 흥미롭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진다. 그것은 가볍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신비로운 미소일 수도 있다. 크게 아부하는 미소가 아니라 아, 내가 왔구나. 나는 내 세상에 있었어. 흥미롭네 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다. 이 미소는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 그저 그가 현실로 돌아왔음을 인정해줄 뿐이다. 말없이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제스처는 마치 응, 이라고 묻는 듯하다. 하지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가 먼저 말을 꺼낼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또는 그냥 차분하고 안정된 시선을 2에서 3초 정도 보내고 그 후 자연스럽게 자신의 활동, 책 혹은 귀한 차 한 잔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를 바라본 건 알아챘지만 그 때문에 내 삶이 멈추진 않아. 내 세계는 계속 존재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윰은 우리가 쓰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에 대해 이야기했다. 착하게 기다리는 여자친구나 상처받은 아내라는 페르소나는 그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당신이 그에게 익숙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의 시나리오가 깨진다. 당신은 그에게 페르소나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한 조각을 보여주게 되고 진정성과의 만남은 언제나 충격적이고 흥미롭다. 이 순간의 당신의 침묵은 소극적인 공격이 아니다. 이것은 능동적이고 강력한 입장이다. 당신의 침묵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너를 즐겁게 해주지 않을 거야. 어색한 침묵을 내가 채우지도 않을 거고. 나는 스스로 충분해. 내가 내 세계에 들어오고 싶다면 문을 찾아서 두드려야 해. 내가 여기서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진 않을 거야. 이것은 권력 구도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변화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있던 힘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그는 꾸짖음을 기대하지만 침묵을 받는다. 그는 질문을 기대하지만 신비로운 미소를 받는다. 그는 혼란스러워진다. 당신이 예측 가능한 존재였던 그의 익숙한 세계가 무너진다. 바로 이 혼란의 순간에 억지로가 아닌 진짜 관심이 그에게서 생겨난다. 그가 직접 침묵을 깨고 싶어질 것이다. 그가 직접 이렇게 묻고 싶어질 것이다. 무슨 생각해? 뭐 읽고 있어? 다 괜찮아?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는 해야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갑자기 매력적이고 바터버린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 단계로 이끈다. 5단계, 그가 마침내 말을 걸 때 온전함의 지점에서 다시 연결하기. 그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 당신의 역할은 그에게 반응하는 것이지만 예전의 역할에서가 아니다. 상처받은 어린 소녀가 마침내 약간의 관심을 받았다는 역할이 아니라 흥미로운 활동에 잠시 몰두했던 온전하고 자립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반응해야 한다. 당신의 반응은 가볍고 따뜻해야 하지만 필요함의 그림자는 전혀 없어야 한다. 그가 무슨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1시간 동안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는 불만을 그에게 쏟아내지 않는다. 아니요,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이 책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것도 얼마나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자신의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공유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당신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수동적 공격성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요. 모든 게 괜찮아요. 그 반대의 표정을 지으며 당신은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한다. 응, 모든 게 정말 좋아. 이 차와 책의 순간을 즐기고 있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의 상태에서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뮨은 진정한 결합, 그가 말한 진정한 결합은 오직 두 개의 분리된 개별화된 인격체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반쪽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한 존재 사이의 관계다. 당신이 자신의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그에게 대답할 때 바로 이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의 관심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의 관심을 기분 좋은 보너스로 받아들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처럼 여기지는 않는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의 우주의 중심에 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 대화는 그의 의무감이나 당신의 필요감이 아니라 상호 관심에 기반하게 될 것이다. 그가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파괴적인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복, 평온함, 그리고 자존감은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에 담긴 것에 달려있다. 융이 당신에게 밝혀줄 역설은 당신이 정말로 그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순간 오히려 당신이 그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를 당신 세계의 중심에 두지 않게 되는 순간 그가 오히려 당신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어 하게 된다. 당신이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 이 5단계 과정은 한 번만 쓰는 요령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철학이다. 이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휴대폰에 빠져들 때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당신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평온하고 신비롭고 온전한 당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그는 세상의 어떤 피드도 채팅도 뉴스도 바로 곁에 있는 이 끝없이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우주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휴대폰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바로 당신의 삶을 놓칠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결론, 위성에서 등대로.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휴대폰 때문만은 아니다. 휴대폰은 그저 현대적인 부피 수단일 뿐이다. 친밀함에서, 책임에서,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쪽이 자신을 잃어버릴 때 관계에서 생겨나는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그가 나쁜 습관을 끊도록 돕는 몇 가지 기술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중심을 되찾는 깊은 영접이고 심리적인 실천이다. 이것은 누군가의 행성을 도는 위성에서 빛나며 흔들림 없는 등대로 변모하는 길이다. 위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그저 다른 이의 빛을 반사할 뿐이다. 위성은 자신이 도는 행성에 완전히 의존한다. 그 궤도는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중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의 무관심에 고통받았을 때 맡았던 역할이다. 하지만 등대는 완전히 그 반대다. 등대는 자기 땅 위에 굳건히 서 있다. 흔들림 없는 자신만의 빛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등대는 배를 쫓아다니지 않는다. 배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애원하지도 않는다. 그저 밝고 꾸준하게 자신감 있게 빛을 낼 뿐이다. 등대는 누군가를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빛난다. 그리고 어둠 속을 헤매는 배들은 스스로 그 빛을 찾아온다. 배들은 그 빛을 따라 항해한다. 그 빛은 그들에게 희망과 방향, 그리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가 나누어 설명한 5단계, 즉 신성한 빈 공간 만들기, 내면의 불꽃 점화하기, 구현된 존재감의 자력, 침묵의 질문의 예술, 그리고 온전함의 지점에서 다시 연결하기는 모두 당신만의 내면의 등대를 세우는 5단계다. 더 이상 위성처럼 살지 마라. 등대가 되어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받는 관심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내뿜는 내면의 빛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더 밝게 빛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따스함에 이끌릴 것이다. 뉴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을 변화시키면 주변의 모든 관계 시스템이 바뀐다고 가르쳤다. 당신이 온전하고 자립적이며 충만해질 때 더 이상 무시당하는 상황을 끌어들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 가장 보람 있는 길이다. 그 시작은 파트너의 휴대폰에 짜증을 내는 것처럼 평범한 일일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의 힘과 존엄성, 그리고 내면의 자유를 완전히 되찾는 데 이를 수 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단 한 가지만 두려워하라. 평생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당신이 남의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느라 그동안 내면에서 기다려온 아름답고 깊고 지혜롭고 강인한 그 여성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싸움을 내려놓아라. 스스로의 손을 잡고 당신의 빛, 당신의 등대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라. 그리고 온 세상이 기다리게 두어라.